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 문학의 알짱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통일신라 시대의 작품을 감상해 봤어요. 오늘부터는 시대를 이동해서 고려시대에 창작되었던 문학 작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불리던 노래로 신라시대의 향가와는 달리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인 시가를 말해요. 고려가요를 고려소교라고도 하는데요. 통일신라에서 고려에 이르러 향가가 쇠퇴하면서 귀족층의 한문학이 고려의 문단을 이끌어가게 되자 이와는 상대적으로 평민층에서 새롭게 나타난 노래가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민요에서 형성된 것으로 구전되어 오다가 훈민정음 제정 이후에 문자로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고려가요의 특징을 좀 기억해 둬야 되는데요.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요, 사문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시리의 첫 행을 살펴보자면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박자를 맞추기 위한 여운구인 나난을 생략하면 가시리, 가시리 있고 이렇게 사문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고려가요는 사문보 율격이라는 것 정리해 두세요. 고려가요의 두 번째 특징은요, 분연체예요. 분연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생각해 보면 분이라는 글자는 나눌 뿐인데요. 분연체는 연을 구분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고대가요와 향가는 연 구분이 있었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아마 연 구분 없이 1년 통으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고려가요는 대부분 연이 구분되어 있어요. 물론 1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작품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정과정 같은 작품이 연 구분 없이 1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작품은 최소 2연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연체라는 것 꼭 알아두세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고려가요는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후렴구는 아무런 뜻 없이 악류를 맞추기 위한 장치로 주로 악기 소리를 빌려온 것으로 보여요. 아마 고려가요 후렴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후렴구를 들라면 청산별곡의 후렴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청산별곡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아마 이 후렴구는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한번 후렴구를 읊어볼까요?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러한 후렴구는 정말 아무런 뜻이 없어요. 하지만 후렴구의 역할이 있는데요. 후렴구는 같은 말로 각 연 끝에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같은 말이 반복되면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렇죠. 운율이 형성돼요. 결국 음악적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각 연 끝에 후렴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연을 구분 짓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연이 끝납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고려가요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사문보 율격을 지닌다. 두 번째, 분연체이다. 세 번째,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다시 후렴구의 역할은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여 음악적 효과를 높인다. 그리고 각 연 마지막에 나오면서 연을 구분 짓는 역할을 한다. 자, 이해되셨죠? 이러한 고려가요의 내용은 아무래도 평민계층에서 많이 불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이 보여요.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이나 자연에 대한 예찬, 그리고 이별의 아쉬움 등의 평민들의 소박하고 풍부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려가요는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과 꾸밈 없는 생활 감정의 표출, 표현의 소박성과 함축성 등으로 인하여 국문학 사상 백미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또한 다양한 후렴구로 인해 음악적으로 경쾌한 리듬을 살리는 기교 등으로 고전 문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고려가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려가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